오늘의 주요 이슈, 그 이면을 심층 분석해드립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요, 첨단 기술 수출이라는 강력한 엔진을 달고 세계 무대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국내에서는 심상치 않은 경고등이 켜지면서 아주 뚜렷한 두 얼굴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숫자 한번 보시죠. 40조 5,986억 원. 이게 대체 무슨 숫자일까요? 바로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개인 주식 재산이 사상 처음으로 돌파한 금액입니다. 이 경이로운 수치는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한국 경제의 밝은 면, 즉 첨단 기술 분야가 얼마나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성장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현재 한국 경제를 앞에서 이끌고 뒤에서 미는 두 개의 강력한 엔진이 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그리고 무섭게 성장하는 방위 산업입니다. 먼저 AI 하드웨어 분야에서 지금 조용한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 유리기판이라는 신소재가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엄청나게 잡아먹는다는 건 다들 아시죠? 바로 그 전력 효율과 데이터 처리 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주는 말 그대로 꿈의 기판인 겁니다. SKC가 1조 원이라는 거금을 투자하면서까지 이 미래 시장을 선점하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편 반도체 업계의 절대 강자 삼성전자가 화려한 귀환을 알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D램 시장 1위를 되찾은 걸 넘어서요, HBM4 같은 차세대 기술로 경쟁자들과의 격차를 다시 벌리고 있습니다. 특히 AMD의 차세대 AI 칩에 HBM4를 독점 공급하기로 한 건 정말 중요한데요. 엔비디아가 꽉 잡고 있던 AI 칩 시장에 삼성이 AMD와 손잡고 강력한 도전장을 내민 셈이거든요. 자, 시장의 반응은 어떨까요? 그야말로 열광적입니다. 한 글로벌 투자은행은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무려 34만 원으로 제시했는데요. 이게 그냥 높은 숫자가 아니고요. 아시아 기업 최초로 연간 순이익 1,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0조 원을 넘을 거라는 엄청난 기대감이 반영된 겁니다. AI가 한 축이라면 또 다른 거대한 축은 바로 방위 산업입니다. 최근 UAE가 미국을 벗어나 한국과 50조 원 규모의 경제협력 파트너십을 맺었는데요. 이건 단순한 무기 구매 계약이 아닙니다. 설계부터 생산, 유지 보수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하는 사실상 안보동맹 수준의 선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례는 K방산의 진화 방향을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호주 현지 공장에서 K9 자주포를 직접 생산하기 시작했죠. 단순 수출을 넘어서 고래 국가의 생산 기지를 짓고 일자리를 만들면서 더 깊은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겁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안보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겠다는 큰 그림인 거죠. 저희가 준비한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수출 전선에서는 연일 승전보가 울리고 있는데 이제 경제의 또 다른 얼굴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화려한 불빛 뒤편에서는 지금 여러 개의 경고등이 동시에 깜빡이고 있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지표부터 보시죠. 무려 100주, 거의 2년 만에 강남 아파트 값이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강남은 서울 전체, 나아가 전국 부동산 시장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바로미터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시장에 보내는 냉각 신호가 아주 뚜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좀비 차주의 등장입니다. 이분들은요, 연체를 하는 건 아니에요. 겉보기엔 멀쩡하죠. 하지만 버는 돈의 절반 이상을 빚 갚는 데 쏟아붓다 보니 사실상 쓸 돈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소비 여력이 완전히 마비된 상태라고 할 수 있죠. 정말 충격적인 수치인데요. 이런 좀비 차주가 전체 가구의 15%에 달한다고 합니다. 10가구 중 한두 가구는 사실상 소비를 거의 못한다는 뜻이죠. 이분들의 소비 증가율은 정상 가구보다 매년 1에서 2%씩 낮게 나타나는데요. 이게 우리 내수 경제에 얼마나 큰 족쇄가 되겠습니까? 가계의 지갑이 굳게 닫히니까 그 충격은 고스란히 기업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롯데나 빙그레 같은 탄탄한 식품 대기업마저 희망퇴직을 받을 정도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참 아이러니한 건 주식시장의 비투 규모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만약 시장이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연쇄적인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셈이죠. 자, 이렇게 수출 호황과 내수 침체라는 상반된 상황 속에서 우리 주력 산업들은 이 글로벌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바꾸고 있을까요?
아주 흥미로운 사례 몇 가지를 통해 그 전략을 들여다보겠습니다. 60조 원짜리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 이거 정말 재밌습니다. 여기서 우리 팀 코리아는 그냥 우리 잠수함 성능 좋아요? 이렇게 파는 게 아니에요. 캐나다의 최대 국정과제인 탄소 중립을 파고들어서 우리가 잠수함과 함께 캐나다 전역에 수소 인프라를 깔아줄게 라는 패키지 딜을 제안한 겁니다. 방산과 미래 기술을 하나로 묶는 정말 영리한 전략이죠. 비슷한 맥락에서 K-원전이 지금 미국에서 엄청난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미국이 AI 혁명 때문에 전기가 부족해서 난리인데 정작 원전을 새로 지을 역량이 부족한 딜레마에 빠졌거든요. 바로 이때 약속한 시간과 예산 안에 완벽하게 원전을 지어온 한국의 건설 능력이 주목받는 겁니다. 미국의 AI 산업을 뒷받침할 핵심 해결사로 떠오르는 거죠. 이번엔 글로벌 전기차 시장을 한번 볼까요? 지금 중국 시장에 이상 신호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내수 시장의 과열 경쟁과 보조금 축소로 얼어붙으니까 BYD 같은 중국 업체들이 남는 재고를 해외에 헐값으로 밀어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부메랑에 대해서 돌아오고 있죠. 유럽과 미국이 이건 불공정 경쟁이다 라면서 높은 관세 장벽을 쌓아올리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유익한 분석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거대 산업들의 전략을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좀 더 새로운 관점에서 경제를 움직이는 힘, 바로 디지털 자산과 문화의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건 전통적인 경제학 교과서에는 잘 나오지 않는 부분이죠. 디지털 자산 시장의 오래된 질문이죠. 리플, 과연 $10 시대를 열 수 있을까? 이 질문이 최근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기술적 분석에 기반한 예측일 뿐이지만 전통 자산의 대안을 찾는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이런 예측이 맞을지 틀릴지는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바로 옆 나라 일본에서 아주 의미 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의 거대 금융그룹 SBI 홀딩스가 디지털 채권을 산 사람들에게 보상으로 리플, 즉 XRP를 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암호화폐가 제도권 금융 시스템 안으로 한 발짝 들어왔다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강력한 경제적 힘을 가진 게 바로 문화 아이콘입니다. 임영웅 씨의 노래 15곡이 13주 연속 차트를 점령하거나 이찬원 씨의 광고 하나가 3주 만에 1,600만 뷰를 넘는 현상. 이건 단순히 인기가 많다는 걸 넘어서 침체된 내수 시장의 소비를 이끌어내는 하나의 거대한 팬덤 경제가 작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현상들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진정한 기회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그 생태계의 판을 짜는 회사에 있다는 것이죠. 미래의 AI 유니콘을 발굴하려는 SK스퀘어나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인 더존비주원의 가치를 55%나 더 높게 쳐준 사모펀드의 선택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이들은 모두 제품이 아니라 생태계의 설계자에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에 도달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첨단 기술로 세계를 향해 질주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내부의 압박으로 신음하는 한국 경제. 이 선명한 두 얼굴을 가진 우리 경제는 과연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그 갈림길에서 앞으로 우리가 내리는 선택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